좋아요. 알람부터.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수서 2블럭 행복주택 공고를 공유합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입주가 내년 12월이 아니고 내후년 12월입니다. 너무 멀죠. 2년 후에 2년 후. 남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도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엄청 기다렸는데 김이 좀 샜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년 뒤 입주라는 점이. 2년 뒤니까 바로 급한 사람들은 신청 안 하겠죠. 경쟁률이 다른 공고에 비해서 낮을 것 같고 또 그냥 보험으로 생각하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 친구 중에는 2년 뒤라는 점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뭐 계약 기간 때문에. 시작부터 단점을 먼저 이야기 들었는데 수서라는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실까봐 단점 먼저 설명드렸어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 먼저 바로 딱 보면 수서 위치가 여기입니다. 2블럭 위치가 여기예요. 3블럭, 여기가 2블럭. 그러니까 수서는 수서역 SRT, 여기랑 가까운 것도 유명하지만 여기 3블럭 신혼희망타운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여기 3블럭이 5억에 분양했거든요. 좀 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엄청 핫했습니다. 5억이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공고랑은 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가 엄청 좋은 지역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여기가 16억입니다. 59형이. 여기 LH 강남 아이파크, 여기 59형이 17억입니다. 매매가가. 여기는 레미안인데 59형 매매가는 없더라고요. 근데 59형 전세가 8억입니다. 16억, 17억, 전세가 8억. 근데 여기가 5억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이러니까 10억 벌었겠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서 행복주택을. 저희는 이때가 이제 아영이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했어요. 좀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통영에 조금 일찍 갔더라면은 신청했을 수도 있었는데 무튼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걸어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도보 10분 정도면 갑니다. 또 여기 바로 밑에는 학교 부지예요. 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요. 학세권이죠. 또 여기 탄천이 흐르고 있죠. 숲세권입니다. 여기에 이마트 있고요. 여기 수산시장 있죠. 가락 수산시장. 또 여기 지금 NC백화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있는데 여기 가든파이브가 있어요. 상권이 괜찮다. 근데 좀 무서운 게 10분 거리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여기 법조타운 있죠. 검사, 판사, 변호사분들이 여기 엄청 많겠죠. 이거는 좀 무서워요. 무서운 분들이 사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뭐냐, 10분 거리 역세권, 바로 옆에 학교 부지니까 학세권, 탄천, 숲세권, 상권도 좋다. 백화점, 가든파이브, 이마트 다 있죠. 뭐 이것도 장점일 수 있죠. 이런 인프라가 있다는 게. 상권마저 좋으니까 훌륭하다. 행복주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고층은 아니더라고요. 이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수서를 이렇게 해놨죠. 수고한 청춘 위한 서울한 행복 가득. 그래서 수서 아주 좋아요. 직구조는 4가지고요. 세부적으로는 8가지예요. 먼저 제일 작은 거 14형 먼저 보겠습니다. 14형은 원룸 구조죠. 대학생과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76호가 공급됩니다. 유일하게 14형만 옵션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여기 크게 적어놨는데 가스 쿡탑, 책상, 책장, 냉장고 이렇게 옵션이 준비되어 있고,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상호 전환 시 보증금 이렇게, 임대료 이렇게, 보증금을 줄이면은 보증금 668만원, 임대료 한 26만원 돈. 확실히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허무맹랑한 가격은 아니다. 26형은 미닫이문으로 방과 거실이 구분되어 있죠. 옵션은 없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10호가 공급되고, 임대조건은 상호전환 시 요금에 벌써부터 억이 넘어요. 26형인데 이건 좀 무섭네요. 금액이. 기본 임대 조건으로만 봐도 8,800에 30만원. 값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많이 안 높겠죠. 36형은 1.5룸이고요 이게 A타입이고 여기 B타입이에요. B타입에는 드레스룸이랑 팬트리가 있어요. B가 왠지 더 좋아 보입니다. A는 좀 전형적인 모습이죠. 1.5룸 아파트 모습. 아무튼 요 36형까지 청년도 모집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에게 412호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닫이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투룸 느낌으로 살 수 있긴 하죠. 임대 조건은 엄청 세요. 지금 이 보증금 최대로 한 금액이 저희 집보다 비싸요. 저희 집 4구인데 역시 수서입니다. 강남은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44형. 여기는 그냥 투룸입니다. 전형적인 투룸 구조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A타입은 발코니가 하나, B타입은 발코니가 2개, C타입은 폭층. 여기 발코니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코니가 6개예요. 엄청나죠? 그냥 더 확장시켜주지. 이걸 이렇게 굳이 만들어놨네. 1층에 주방이랑 욕실이 있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복층이니까 위층, 2층이 여기가 뚫려 있어요. 주방 위로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높은 주방이죠. 답답하지 않은 그런 구조긴 한데 요리하면은 냄새가 온 집안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살아봐가지고 되게 신기하긴 해요. 44C형은 복층이다. 계단 이렇게 있죠. 신기합니다. 임대 조건은 엄청나죠. 44형은 신혼부부한테만 공급하고 보증금이 2억이 넘어요. 어휴, 역시 강남이다. 신혼부부에게 182호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수서 이블럭은 총 1080호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공짜니까 다른 행복주택의 예비자가 아닌 분은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으로라도 갖고 있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당첨자가 나옵니다. 아시죠? 꼭 나오니까 신청하세요. 접수는 공짜. 접수는 12월 13일 월요일부터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는 내년 4월 21일, 입주는 내후년 12월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 설명드렸고 기존의 행복주택이랑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리된 영상으로 시작해볼게요. 참, 상호전환은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리는 제도예요. 행복주택의 상호전환 이율은 6%, 쉽게 6%보다 대출 이자가 싸다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늘리는 게 이익입니다. 상호전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170만원을 절약한 실제 후기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신청 자격을 알아볼게요. 총 5가지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은 LH, SH, GH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은 타임라인에 남겨놓은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부터 확인해주세요. 대학생은 2가지예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은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3인 가구 624만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청년 계층도 2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 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5,4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58만원. 청년 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보니까 내 월급만, 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정확하게는 091 기준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보조액이 358만원 이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3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501만원, 맞벌이는 593만원이에요. 자산은 2억 9,2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2억 9,2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고 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소득과 자동차는 얼마로 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인데 너무 복잡하죠? 이거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요 순위랑 우선 공급, 또 점수, 추첨하는 방법, 요 4가지를 다 표로 압축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계층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학생이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 채널에 젊은 분들이 많긴 한데 미성년자 분들도 계시고 참 기특해요. 그런 분들 보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대학생.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으면 1순위죠. 서울 또는 연접 지역. 반드시 서울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서울에 대학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도,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곳에 내가 살거나 내가 지금 전입되어 있거나 대학이 위치한다. 그럼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쉬워요.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되고, 우선 공급이 좀 까다로운데, 우선 공급은 대학생이랑 취업준비생이 달라요. 대학생은 강남구에 대학이 있어야만 하고, 또 부모님이 모두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실 때 3점 만점이 됩니다. 1순위 3점이 되겠죠. 취업준비생은 내가 3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했을 때 1순위 3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청년 계층. 일반 공급은 똑같아요.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일단 대학이 아니라 회사의 위치, 회사가 여기에 있어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꼭 회사가 있지 않아도 되고 강남구에 꼭 회사가 있지 않아도 돼요.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이런 곳, 여기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어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이 이게 좀 문제인데, 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분들만 이번에는 우선 공급 1순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강남구에 회사가 있으면 우선 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형이에요. 우선 공급이. 그래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이 두 경우에만 우선 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예요. 배점은 중소기업 근속한 기간, 이 기간을 보는데 3년 미만일 경우 1순위 3점이 되고 3년 이상이면 1점입니다. 적게 근무했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죠. 3년으로 따지니까. 특이사항으로 이 우선 공급 1순위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선순위가 있는데, 수소지구내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그러니까 농막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거든요. 그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신혼부부. 신혼부부도 청년이랑 비슷하게 다 똑같고요. 다른 점만 노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일반 공급은 배우자의 거주지, 배우자 회사의 위치. 여기는 남한이었잖아요. 근데 꼭 남한 아니어도 되고, 신혼부부 계층은 배우자가 서울에 살거나 배우자가 구리에 살거나 배우자가 서울에 회사가 있거나 구리에 회사가 있거나 양주에 회사가 있거나 그래도 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근속기간이 여기는 3년 미만이었는데 여기는 5년 이상이죠. 더 오래 근무한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 이거 두 개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 공급은 조건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우선 공급은 선순위랑 1순위가 있는데, 선순위는 아까 말했던 요거랑 똑같고요. 1순위는 취업준비생, 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강남구에 내가 거주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랑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도. 배점이 여기는 다 3점이었는데 여기는 9점이고 6점이 있죠. 더 자세한 세부적인 배점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려요. 또 다른 점은 선정 기준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그냥 배점에서 추첨이었는데, 고령자랑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은 강남구에 거주하신 기간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추첨이에요. 점수가 똑같다면 강남구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복잡하죠. 우선 공급에 농막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말이 생기면서 복잡해졌어요. 필요하신 분은 캡처를 해두세요. Q&A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 외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제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40대 미혼입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청년 계층의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게만 있습니다. 대학생, 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당첨되면 다시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아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능해요.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했더라도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등 계층이 변경된 경우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계층으로는 재청약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데,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요. 접수는 공짜, 합격하면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즉각적이 사라지는 행복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린인데요. 아린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영이가 어린이집에서 다 옮겨와가지고 아영이는 태어나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아린이는 언니 때문에 언니를 잘못 만난 탓에 벌써부터 100일 전부터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눈동자에 제가 보입니다. 날이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입혀가지고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안고 있고 아내가 찍어줬어요. 아린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큰 것 같은데 아직 3개월이에요. 장녀 탓. 근데 어떡해, 아영이가 자꾸 뽀뽀를 해요. 자기도 감기 걸렸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4개월 돼요. 얘가 곱슬이어가지고 곱슬을 좀 없애면은 좀 귀엽게 보여요. 그래도 크면서 눈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눈이 작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가 나려고 하는지 엄청 손을 먹습니다. 아영이가 더 이뻤었는데 이제는 아린이가 좀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언니 덕분에 면역력 최강 어린이로 크겠네. 맞습니다. 면역력 조기교육.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애가 큰 것 같은데 큰 애가 아니에요. 완전 애기입니다. 이게 실제 모습.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진은 되게 좀 큰 애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진짜 꼬맹이죠. 겨우 머리 드는 꼬맹이에요. 애들 둘 다 눈웃음이 참 매력이에요. 애들이 완전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이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눈웃음을 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